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.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. 하여 오늘 제가 국민을 대신해 윤 대통령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. 첫째,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청와대는 구중궁궐이어서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 12월에만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제를 총 14번 사용했습니다.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. 영빈관 행사 전후로는 이 일대 교통이 통제돼서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님, 이럴 거면 대통령실은 왜 옮긴 것입니까?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까? 둘째, 올해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. 수출도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야당과 협치하고 경제 주체들과 고통을 분담하며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.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애꿎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통을 전담케 하고 있습니다. 반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김건희 파일을 비롯하여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 오히려 처와 처가의 망신주기 수사라며 수사를 가로막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.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대통령이 되신 입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. 혹시 현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묻습니다. 셋째,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할 경우 영세한 임차인들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최근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는 정책입니다.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두 폐기되고 있습니다.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다주택자들이 소위 줍줍해서 자산의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걱정입니다. 우리나라 3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전체 3%에 불과합니다. 85%는 여전히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입니다. 대통령님, 집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전월세를 살아야 합니까? 1주택자도 집값이 안정돼야 좀 더 쉽게 집을 갈아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저는 청년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지 않게 하고 초저출산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주택자 위주가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위주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님, 지금이라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? 넷째,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작년 말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의 세액 공제 관련 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원안이 통과된 것입니다. 이 안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이었습니다. 당시 민주당은 세액공제율 10%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세액공제율이 8%가 적절하다고 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대만과 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찬성 의견을 대변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세법 개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마치 야당이 발못 잡기를 해서 세액공제율이 결정된 것처럼 대통령이 말을 바꿨습니다. 초등학교 급훈도 한 번 정하면 1년은 갑니다. 대통령님, 만약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가 더 필요했다면
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와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우선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 4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